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9월 초 나스닥 고점 이후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예상을 했지만 막상 연속적으로 투매를 겪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또 두려움까지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 하락이라는 것이 결국은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조정 이후에 어떤 그 주도적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역시도 삼성전자, 현대차, 집요하게 두 종목 중심으로 한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볼까요? 하락이라는 것은 이제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 그리고 외환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환율이 이제 오르고 있지만, 기조적으로 본다면,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고 또 상승 랠리를 위해서는 원화 강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진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하여튼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진검승부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환시장은 지금 강한 상승 시그널을 보이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우리가 삼성전자와 원달러와의 상관관계, 또 현대차와 원달러와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나스닥 주요 기술주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반등 시점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유가 어떻든 간에 나스닥의 핵심 주도주 한 종목을 고르라면 이제 테슬라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60일선 한참 위에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떤 분위기라면 60일선, 즉 수급선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되겠고요.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종목군들은 다 이제 그 수급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경기선, 그러니까 121선이 되겠죠. 121선을 사실 하향 이탈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사실 이번 이제 나스닥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9월 2일 날 이제 그 나스닥 기술주들의 대부분이 상투거든요. 그러면 9월 2일 기준으로 3개월 조정 받는다면 한 12월 정도 초 이후서부터는 다시 또 이제 기술주들이 장세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인데요.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 커다란 흐름으로 본다면 역시 그 성장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제 주도주로 사실 자리매김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4차 산업혁명 흐름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기존에 이제 그 테슬라라든가 애플,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가치 대비 이제 그 성장성만으로 터무니없이 이제 많이 올랐고, 막판에 특히 이제 8월 달에 이제 버블을 만들어냈습니다. 거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품이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가 성장성을 바탕으로 또 말도 안 되는 저평가된 가치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어떤 그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성, 그리고 가치, 그리고 두 종목 모두가 또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겠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작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좋아지거든요. 삼성전자도 올해도 좋지만 내년 그리고 또 2020년까지 전망치가 굉장히 좋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 한 4조 정도 전후가 되겠는데, 내년도는 이제 6조 이상을 전망하는데 굉장히 많은데,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앞서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드린 것 바와 같이 하락이라는 것은 결국 나쁜 게 아니야. 하락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고, 반대로 또 상승이라는 것은 하락 파동의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락의 어떤 맨 마지막 구간이죠. 그때 이제 많이 이제 공포를 넘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물량을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좀 기다리신다면 어떤 주식이든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좀 기다리다면 이런 하락은 이제 일반적으로 V자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조정을 통해서 어떤 그 주도주, 새롭게, 개별주도 그렇고, 새롭게 어떤 그 주도주들이 차별화가 되면서 새롭게 또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아울러서 이제 최근 조정으로 어설픈 매도세가 상당 부분 이탈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매도세 이탈과 함께 수급 체계가 상당 부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 현대차, 이번 조정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어떻게 조정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래서 카카오라든가 넷마블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2차전지 LG화학이라든가 이제 삼성 SDI 되겠죠. 이런 것들은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현대차는 기세가 굉장히 세죠.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정받을 자리에서 역사의 고점 돌파하기 전 조정받을 자리에서 이제 받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이제 그 좀 과매도가 전개가 되는데 그래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매도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시장이 안정세를 보인다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에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 이제 그 회원 모집 관련해서 맨 끝에 이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 또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최악의 시점이었죠. 그 3월 19일이죠. 3월 19일 날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주가의 그 절대 바닥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원달러 환율 역시도 환율로 따지면 최고점이죠. 원화가 최약세였죠. 달러당 1296원에서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환율이 좀 그 복잡합니다. 환율 인하 혹은 이제 원화 가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화의 절상이라고 그러죠. 원화 절상과 함께 주가는 원화의 절상 속에서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달러 환율하고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주가는 거의 뭐 제가 보기로는 거의 95% 이상은 원화 강세 속에서 주가가 오르고요. 원화 약세 속에서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290달러, 96달러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9월 4일 이후에 완만하게 원화 절상이 지속이 되다가 9월 4일 이후에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절상이 되죠. 그렇죠. 환율이 인하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가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기반이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율이 인상이 되죠. 원화가 이제 절하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그동안 많이 빠진 거에 따른 기술적인 어떤 그 자율 반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환율은 좀 말하기가 좀 이게 아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의미는 여러분께 충분히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 인상은 원화 가치 절하고 환시세 하락이죠. 환율 인하는 원화 가치 절상이고 환시세 상승이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원달러 환율만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유로화 대비 달러화가 굉장히 강세예요. 유럽이 지금 이제 코로나 확산 때문에 뭐 봉쇄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로화는 계속해서 이제 절하가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 있고 또 달러화하고 지금 중국의 위안하고 비교하면 달러 대비 위안화는 강세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경제 구조 자체가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수출로 따지면 이제 중국이 대략 한 4%, 5% 정도 되거든요. 미국이 한 14%, 일본이 한 10%, 11% 돼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합한 거하고 중국하고 거의 이제 같은 대등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환 시장도 사실 우리가 달러보다는 위안화 쪽하고 같이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도 강세가 돼 있고 이게 사실 그 달러 대비 원화 강세의 어떤 그 기본적인 배경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경상수지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흑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한머니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 자금이야 사실 그 외환 시장에 크게 상대적 영향은 덜 받는데 우리가 흔히 그 한머니라고 합니다. 뭐 미국계 헤지펀드도 그렇고 뭐 특히 이제 그 영국계라든가 이제 홍콩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한머니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한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외환 시장이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오전장에 좀 사다 오후장에 좀 순매도로 전환되곤 하겠지만 매도 규모가 크지 않죠. 지금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국내 시장 그 이왕이면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를 사기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요번 어떤 그 불확실성만 어느 정도 주가의 커다란 어떤 그 하락만 좀 덜해진다면, 둔화가 된다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될 수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자금시장의 메커니즘을 보면 예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자금시장의 메커니즘을 보면은 외환시장이 제일 위입니다. 제일 상위 구조고 두 번째가 이제 채권시장이죠. 외환시장은 환율, 채권시장 금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 그 원자재, 부동산 이런 순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데 원화가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부 구조인 주식 시장이 그 외환 시장을 따라가게 됐어요. 외환 시장이 반대로 지금 원화 가치가 절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른다. 그럼 결국 주가가 빠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도 우리가 잘 활용하시면 투자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 그림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고 아래가 이제 그 삼성전자죠. 특히 이제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초보분들 잘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위에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가 절상이 되는 거죠. 원화가 절상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의 원화 가치가 이제 강해지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원화가 절상되는 과정에서 주가는 삼성전자 같은 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요.
중간에 보시면 이제 그 원화가 급격하게 절상이 되죠. 급격하게 절상이 될 때 주가가 그렇게 급격하게 급등을 하는 거고요. 요번에 이제 9월 초 이후에 원화가 다시 또 이제 그 원화 가치가 절상이 되는 거죠. 절상이 되지 급격하게 원화 가치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굉장히 강렬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숨고르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조정이죠. 대략적으로 이제 한 뭐 5일, 한 6일 정도의 조정을 저는 이제 아름다운 조정으로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때 이 조정 과정을 통해서 팔 세력들은 다 팔으려는 거죠. 매도 세력, 어설픈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이 이탈이 되면서 수급 체계가 굉장히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은 매도세가 이제 상당 소멸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우상향으로 강렬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자, 보시는 그림이 또 이제 위가 원달러 환율이고 아래가 현대차입니다. 같은 메커니즘이죠. 원화가 절상되는 과정 속에서 현대차는 계속해서 오른 거고요. 뭐 잠시 후 우리가 또 현대차를 일봉을 좀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는데, 지난 그 장대 양봉이 나온 날 있죠. 8월 10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846만 주가 터진 날이거든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본격적으로 수소 전기차에 따른 성장성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삼성전자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서둘러서 살 필요는 없겠고, 빠질 때마다 조금 물린다는 차원으로, 빠질 때마다 물량을 좀 모아나간다, 뭐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상당 부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고점, 502달러 고점이에요. A파, B파, C파 가정인데, 주도주 프리미엄이 있어요. 주도주는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여타 후속주들에 비해서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 덜 빠지는 속성이 많습니다. 원래 테슬라 한 종목만 놓고 본다면, 이번 C파동이 A파동의 끝점이죠. 대략적으로 300달러가 되겠는데, 300달러까지, 330달러였어요. A파의 저점이. 330달러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데, 주도주 프리미엄이 적용하면서 60일선 수급선이 살짝 정도 무너지는 선에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이번 조정이 일단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애플은 이미 60일선이 깨졌습니다. 수급선이 깨졌죠. 수급선이 깨졌기 때문에 120일선을 향해서 갈 것 같은데요. 특히 8월 이후 애플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오르다 8월서부터 갑자기 이제 대중들이 어떤 시장이 열광하면서 이제 상당 부분 버블을 좀 만들어놨다고 그런 거죠. 그 상승 파동이라는 것은 하락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고 또 상승은 하락 파동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고리 깊고 고리 깊으면 산이 높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그 8월달 출발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정을 좀 염두에 두지 않을까. 121선을 깰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조만간에 이제 그 바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21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기선이죠. 경기를 가름하는 선이기 때문에 120선을 크게 훼손한 상태에서 주가가 다시 크게 오른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61선, 수급선 정도는 수급은 좀 무너졌죠. 3개월 동안의 평균 매집 단가는 이제 깨졌다 하더라도 120선까지는 충분히 120선은 충분히 지켜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아마존도. 자,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보도록 하죠. 9월 15일이면 최고점이 되겠죠. 장중 최고점이 이제 우선주 기준입니다. 52,600원인데, 역사적 최고점이 53,000원이라고 여러분들께서 그거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2,600원에서 플러스 500원만 더 올랐으면 사실 역사 고점 돌파하는 건데요. 참 그 주식이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분위기 봐서는 당장 돌파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지금 한 6일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이런 조정 과정을 통해서 매도세, 지금 시장이 워낙 들어오니까 웬만한 사람 못 갖고 있거든요. 그런 어설픈 매도세가 소멸되기 때문에 매도세가 소멸되면서 수급 체계가 오히려 더 강화되고, 결국은 이제 하락이라는 것은 주가, 지금 5, 6일 동안의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9월 24일자 KTB증권 보고서입니다. 내용 자체는 전에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매출, 3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9조 6천억으로 나오는데, 최근 보고서에 이제 11조로 넘어갈 것이다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낮은 것 같습니다. 단기 수익도 7조 4천억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10조로 넘어서고 11조까지 나왔는데 이제 갑자기 오늘 9월 24일자 보고서에서는 9조 6천억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시세의 8할은 성장성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잠재됐던 성장력,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에 있던 잠재되어 있던 성장력,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까지 소외되어 있던 성장,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어야 되는데, 테슬라가 조정받고, 애플이 조정받고, 아마존이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쪽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흔히 흙 속의 진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각 분야별로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그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정도, 뭐 컨센서스에 이제 부합된다 이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굵은 선으로 표현했죠. 반면 비메모리는 엔비디아 그리고 퀄컴 수주를 바탕으로 3분기부터 중장기 실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이게 사실 그 핵심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돼야 돼요. 우리 그 테슬라가 무지하게 많이 올랐죠. 사실 그 한 5달러서부터 이제 그 500달러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계산해 보면은. 삼성전자도 그런 어떤 그 성장성이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보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상치를 좀 하회하고 0.2조 정도. 그다음에 IM 분야, IM 부분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하거든요. 영업이익을 3조 6천억 제시했는데 앞서 이제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 특히 이제 스마트폰, IM 사업 같은 경우 이제 4조는 훨씬 넘을 것이라는 이제 보고서 나왔는데 이건 좀 약간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조정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전 분야, CE 분야도 한 1.2조 정도. 이러니까 이것도 선방한 거죠. 지금 맨 아래쪽 보면 이제 2021년 스마트폰 사업도 이제 화웨이 규제, 그리고 중국, 인도 관계 악화 등 경쟁 구도 변화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 특히 갤럭시에는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차는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8월 10일이죠. 저는 이제 이게 뭐 독립선언인 것 같아요. 야, 나를 이제 그 자동차 관련주로 자동차 완성주로 보지 말고 나도 성장주로 봐라. 수소차, 전기차 성장주로 봐라. 자극적인 것은 전기차는 사실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카테고리 선정을 위해서는 전기차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수소차 어떤 그 컨셉으로 카테고리를 선점하는 것이 저는 현대차 주가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마케팅 불변의 법칙 말씀드렸죠. 잭 트라우트 알리스 공저인데 사업하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책을 한 10번 이상 읽어본 것 같아요. 알리스 잭 트라우트 공저, 잭 트라우트 알리스 공저 마케팅 불변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6만원대가 이제 최저점 박스 하단인 것 같고요. 한 17만원 정도 전후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사는 관점이고, 또 19만원이 박스 상단인 것 같아요. 조금 물린다는 생각으로 사시는 게 아무래도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서 물리는 것보다는, 자, 물릴 수 있다고 사면은 아무래도 좀 편하죠. 멘탈 싸움이니까. 자, 이거는 이제 흥국증권의 이제 9월 24일자 보고서입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업체로서의 밸류. 뭐 견고한 이제 그 펀더멘탈 얘기를 많이 하죠. 차세대 모빌리티 업체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며 주가는 뭐 재차 상승할 것이다 판단이 된다. 잠시 후에 또 보도록 하겠는데 차화정 사이클이 있어. 2009년서부터 이제 그 2012년까지 3년, 4년 동안 사이클인데 그 사이클 이후에 10년 만에 사이클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10년 만에. 10년 사이클이 우리 주글러 파동 혹은 이제 그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잘 맞아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신차 기대감도 있고 신차 사이클이 황금기고 그 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역시 그 수소 전기차라고 보는 거죠. 차세대 모빌리티 업체로서의 가능성. 현대차는 2020년에서 2025년 미래 사업 역량 확보, 전동화, 그다음 자율주행, 그 미래 모빌리티 20조를 투자할 예정이고 특히 이를 통해서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차세대 모빌리티 디바이스,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 뭐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킬 전망이다. 영업이익 보면 이제 그 올해 예상, 작년 영업이 이제 3조 6천억이었는데 또 그 현대차의 영업이 가장 높게 평가한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 4조 거의 한 3천억까지 좀 예상한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이제 좋죠. 자, 현대차 그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지금 이제 그 좌상단이 그러니까 2009년서부터 2012년까지 올라왔던 거. 이때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9천원서부터 3천원까지, 3만원까지 올라왔었죠.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 이후에 10년 만에 성장 사이클이라고 봅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한 8년 하락했는데 앞전 고점이죠. 앞전 고점 대비하면 거의 한 10년 빠졌다고 봅니다. 거기서 출발하고 또 17만원 매물대,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뭐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어떤 그 상승 사이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죠. 혼자 하면 외로워요. 또 멘탈도 많이 흔들리는데 함께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멀리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